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입시 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게 뭐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그리고 정시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꼭 써야 될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2024학년도, 2025학년도라고 이제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025학년도,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시가 4월 말에 이미 발표가 됐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입시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2개년치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내년의 흐름도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년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11년생이에요. 이제 2011학년도생인데, 저희 아이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직 이제 대학 입시가 좀 멀리 남았긴 하지만, 제가 입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일까라고 쭉 확인을 해봤더니 47만 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까지는 실제로 47만 명, 46만 명, 이 인원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세대 중에서는 가장 출생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고3에 비해서 약 13,000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인원이 독인, 객인, 가장 인원이 최소인 세대가 이 두 개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고등학교 설명회도 꽤 많이 다니고요. 이렇게 다닐 때 현재 고3이나 고2는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세대다라고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5개년치를 그려놓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곡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차함수라는 걸 중학교 3학년부터 다 배웠어요.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보면 현재 고3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차함수, 이제 꼭지점이 최소값인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가장 인원이 적은 세대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계를 이제 처음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설명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모두 다 행복한 세대다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작년 통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는 현재 세대를 통계를 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약 2.8세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를 2년 정도 남자들이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의 나이가 2.8세, 거의 3살 가까이가 많은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되면 지금 군대는 20개월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군대의 영향으로 여전히 2살 정도는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뭐가요? 나이가. 근데 현재 이제 남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그럼 우리보다 2살 어린 여학생은 몇 명일까?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고1 세대가 현재 고3보다 약 6만 명 정도가 더 많죠. 그럼 이제 여학생도 한 3만 명 정도는 더 많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결혼을 할 때도 정년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남학생 숫자가 훨씬 더 적은 거죠. 반대로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2살 많은 남학생은 몇 명이 더 많을까? 라고 똑같이 보니까 지금 2살 많은 학생이나 2살 적은 학생의 이 출생 인원이 정말 재밌게 딱 6만 명 정도씩 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을 갈 때, 진학할 때도
가장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고3 친구들이 봤지만 6월 모의평가가 작년 고3보다 2만 5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기도 제일 쉬운데 거기에 덤으로 또 나중에 연애할 때도 결혼 정년기의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무언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교과전형 설명하신 분이랑 저랑 우연히 나이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요. 이제 6, 9년생들이거든요. 6, 9년생들은 우리나라 출생인원상 처음으로 출생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 세대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로 55세 정도가 되는데 한 6년쯤 지나면 100만 명이 모두 다 사회에서 은퇴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평균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6년 정도 지날 때 여러분들의 인구는 44만 명대인데요. 100만 명이 은퇴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취업도 굉장히 쉬워지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공부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무언가 목표하는 대학교를 가는 게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무언가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이제 육체적으로나 무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향후 한 6, 7년 후에까지를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가장 혜택받은 세대다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볍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기가 쉬워지는데 우리나라 입시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 이 뽑는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과거 전임 정부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만들어진 교육정책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까지 현재 이 대학 구조는 크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실제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 대학의 입시에서 교과, 종합, 수능까지 모집하는 인원까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나 2학년 친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직 입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변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뀌는 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뽑을 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고3 때는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했죠. 올해 고3인 이제 2024에서는 실제로 바뀌는 거라고 해봐야 고려대학교가 실제로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정시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발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또 고등학교 2학년 친구 때가 되면 우와 고대도 논술이 이제 실시가 되네. 뭐 이 정도가 바뀌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연세대학교도 정시에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이 신설된대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대학들이 발표되는 내용은 일부 변경이 생기지만 실제로 이제 큰 틀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선배들의 입시를 가만히 반면교사 삼으면 여러분들의 입시도 그대로 예측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변동되는 사항이 뭐라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비해서 4만 명 정도 준다. 그래서 6월 모의 평가도 이미 2만 5천 명 정도 재학생은 줄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동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재수생들이 지원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재학생을 제외한 재수생 이상의 친구들이 합격률도 제일 떨어지는 전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더 커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한 만여 명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만으로 생각하면 10,000명 이하만 증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을 가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3에 비해서 출생 인원이 6만 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실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4만 명 정도의 재학생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늘어날 테니까 현재 고1들은 조금 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종합으로 좀 줄여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맡고 있는 종합 전형에 대한 이제 표인데요. 작년에 전국 대학교는 8만 1,000여 명 이상을 뽑았대요. 근데 이제 올해는 2,000여 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이제 2025학년도 내년에는 이제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죠. 한 400명 정도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단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교예요. 저는 이제 강남 인강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쪽에 있는 여기서 가까운 2호선을 타고 가면 건국대가 나오죠. 그리고 3호선 쪽으로 타고 가면 동국대가 나오고요. 2호선을 거꾸로 건대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홍대라는 대학이 나와요. 이 대학 이상의 대학교를 이제 추려가지고 종합전형을 인원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한 270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요. 인원이 느는 건 조금 이따 줄어요. 인원이 왜 주는지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대나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그 이하의 대학교에서 조금씩 인원이 줄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준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인원 변동은 거의 없다.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입시는 거의 끝났으니까 일단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내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테니 내 내신 가지고 종합전형을 쓰는 게 적합할까? 쓴다라면 어느 정도 대학교까지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학기 중간고사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교과나 종합전형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정말 많아요. 반면에 서울 쪽의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정말 많죠. 그래서 대학 입시의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주요 상위권 대학교,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우리가 추려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교 전형은 수능 전형이다. 그래서 40% 정도가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을 정시, 수능으로 일부 넘어간다라는 거 대부분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뽑는 인원은 수능이 한 42%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전형이 제가 설명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거는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게 주요 대학교고요. 주요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는 5명 중에 1명 정도를 뽑는 게 종합전형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 한번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회를 가질 때 우리가 대학 입시의 기회를 가지는 건 올림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나는 수영 선수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딱 하면 수영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자유형 선수만 하더라도 100m 대회도 있고요. 200m도 있고요. 400m도 있고요.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뭐 접영도 있고요. 혼영도 있고요. 배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수영에 정말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면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모두 다 출전할 수 있겠죠. 난 자유형만 잘해 라고 하는 선수도 100m, 200m, 400m 등등 여러 가지 종목에 출전을 해서 많은 메달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면 여러 가지에 분산해서 본인의 노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분산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메달을 여러 가지 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게 우리 스포츠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대학 입시라는 건 어차피 내가 대학이라는 곳은 한 군데밖에 진학이 안 되죠. 한 군데밖에 진학이 안 되는데 우리는 원서를 수시에 6장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대학교를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지원의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 이 지원의 기회 중에 이 친구들이 여러 대학교에 동시에 붙어도 하나의 본인이 제일 만족하는 대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남아 있어요. 정시도 남아 있는데 수시랑 정시에 우리가 이 차이는 두 개가 시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재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겠죠.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 모의고사의 성적은 어디쯤이지? 라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목표하는 대학교를 갈 때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강남 인강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지? 라고 찾아봤더니 서울교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서울교대를 정시에 갈 수 있는 성적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교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어디지? 이건 학생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당연히 높아요. 연대도 높아요. 고대도 높아요. 저는 한양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도요. 서강대도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면 이 6개 대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못 간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시까지의 마지노선은 서울교대랑 레벨이 비슷한 대학교인 그 밑에 있는 대학교까지밖에 안 되니 나는 수시를 그 이상의 대학교에서 무언가 노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무언가 기준, 척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내가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모의평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자료를 하나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 기준자료 옆에 있는 숫자는 6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어디가라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대학들이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 이제 확인을 해서 주요 대학교를 한번 이렇게 샘플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인문계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나 사회탐구로 갔을 때 작년 점수, 그리고 과학탐구, 수학, 미적이나 기하로 갈 수 있을 때 확인을 갈 수 있는 대학의 점수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이 점수를 딱 보고 만약에 내가 100분위가 90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와, 경희대쯤은 중간 이상의 학과는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수시에서는 어느 대학교를 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의평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첫 번째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수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 종합전형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쭉 한번 집어넣어 놨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합격자 성적 및 대학별 평가 기준과 자신의 학생부 내용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합격자 성적을 발표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발표하지 않는 대학교도 일부 있어요. 전통적으로 서울대는 매년 발표하지 않았고요. 연세대학교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이화여대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대학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는 합격자 성적을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요.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고요. 어떤 학과를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대학교는 어떤 인재를 뽑아요. 예를 들면 국제인을 뽑는 게 우리 대학의 목표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들이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학생부에 여태까지 기재되어 있는 내용,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서울시립대나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이 대학이 수준이 비슷한 대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의 학생부를 확인을 해보니 나는 경희대학교에 조금 더 유리한 학생인 것 같아. 경희대에서도 어떤 학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교의 내신은 몇 등급 정도가 되니까 내 내신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고3 친구들은 수시를 본격적으로 연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쓸 때는 면접고사 일정이라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물론 학생부 교과에도 일부 대학교가 면접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일부 대학교 면접이 있는 학교 있고요. 뭐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는 의대라든지 사범대 일부가 있는 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종합전형의 상당수는 면접이 있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죠. 물론 면접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 면접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하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있고요. 면접을 수능 뒤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맨 중간에 얘기했던 면접을 수능 뒤에 본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수시 모집이라는 건 정시에 비해서 먼저 뽑는다라는 게 특징인데 면접을 수능고사 뒤에 본다라는 얘기는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면접을 참가하냐 참가하지 않느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을 잘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잘 나오면 내가 이미 지원한 대학교를 면접을 안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보험의 형태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용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불안한 심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내신,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신을 가지고 활용해서 최소한 이 정도 대학교에는 수시에서 무언가 안정으로 합격해 놔야지 라는 무언가, 물론 면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 보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적혀 있는 게 수능 전 수능 이후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풀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라고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래요.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일부 학과 면접을 보긴 하지만 대부분 면접 안 봐요. 중앙대학교도 면접을 대부분 다 안 보고요. 이렇게 면접이 안 보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우리가 면접이라는 걸 어떤 친구들은요. 본인은 면접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면접이 본인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면접이라는 게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그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학교는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도 실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어떤 대학교의 인재상에 맞는지 이것도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이다 라는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이제 정보가 올라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거를 교과랑 종합으로 이제 두 가지를 위아래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맨 위에 이제 교과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 고려대 맨 위에 적혀 있는데 이건 문과 계열, 그래서 경영학과나 뭐 영어 영문학과나 한문학과 이런 학과가 문과 계열이죠. 이런 학과들은 내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작년 결과를 봤더니 1.41에서 2.06 등급으로 학생들이 뽑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반면에 종합전형을 아래를 봤더니 1.99부터 3.63 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아, 교과전형은 볼륨이 굉장히 작죠. 1.4에서 2.06 등급이면 실제로 제일 점수가 높은 학과랑 제일 점수가 낮은 학과가 0.6 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반면에 종합전형은 문과 계열을 봤더니 거의 2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자연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도 저쪽에 자연계 고려대 맨 위의 학과 0.6 등급 정도 차이 나죠. 그 아래쪽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건국대학교도 0.8 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아래쪽에 종합 전형을 봤더니 고려대는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죠. 맨 아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종합 전형은 실제로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 간의 볼륨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라고 이렇게 대학이 발표한 자료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교인데 이 종합 전형으로는 지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고 이걸로 무언가 종합 전형에 관심이 생기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오해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여기서 뭘 설명을 드릴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교과 전형을 추천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즘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우리 대학교는 각 고등학교별로 뭐 2명씩 추천을 받는 학교도 있고요. 10명, 20명씩 추천서를 발부해 드릴 테니 그 인원만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교과 전형이죠. 예전에는 종합 전형의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종합 전형은 추천서가 필요가 없죠. 추천서가 필요가 없고요. 종합 전형을 그냥 본인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 전형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9초 2에 뛰어요. 남들보다 제일 빨리 뛰었어요. 그럼 금메달인 거죠. 그 다음 선수가 9초 5예요. 예를 들면 그럼 2등이고요. 세 번째로 뛴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초 플랫이에요. 그럼 이 선수가 동메달이에요. 그럼 이 선수들에 의해서 미국 선수가 있고요. 한국 선수가 있고요. 중국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적은 전혀 연관이 없는 기록만 보는 게 실제로 100m 달리기인 거죠. 이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다녔나는 이 교과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뭐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대학이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필요한 교과목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합격되냐 불합격되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기록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기록 경기는 이 교과 전형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저쪽 뒤에 수능도 어찌 보면 기록 경기죠. 수능 점수가 누가 더 높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게 수능이에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100m 달리기 선수를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올림픽하고 비교하면 뭐랑 비교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무언가 심판관이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여기서 권투 경기예요. 권투는 요즘 점수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평가, 심판관들이 점수를 각자가 매기는 전형이 이 종합 전형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남 인강 이 지금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딜까? 중대국어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중대국어를 다녔어 라고 하면 요즘 물론 블라인드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얘가 중대국어 학생이구나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중대국어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숙명여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딜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지 않는 대학의 학점하고 똑같이 나오는 영재고등학교가 요즘 가장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실적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재고만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죠. 두 번째로 이제 대학 입시에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평가를 받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하나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요. 왜 그럴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서류,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학생부를 이렇게 보면서 매력적인 학생부가 보이는 거죠. 이 입학사정관으로 대표되는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딱 볼 때 와, 이 학생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첫 해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작년에도 봤을 거고 재작년에도 봤을 거고 5년 전에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 보면 계속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가 됐어도 와, 이 학생부를 딱 봤더니 와, 이거 하나고등학교인데? 라고 대부분 이제 알아차려요. 이거 전국 단위 자사고의 어느 고등학교인데? 와, 이거 외고야, 대원외고겠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작용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학교도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합격자의 유형을 고등학교별로 발표하는데 영재고가 수시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죠. 외고가 정말 많이 입학을 해요. 그게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래프 내신의 결과값을 보면 교과 전형보다 이렇게 볼륨이 굉장히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고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요? 특히 상위권 대학교에는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최소한 서울의 주요 대학교 한 15개 대학교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3.63 등급짜리가 고려대 문과에 들어가더라. 무슨 과인가 봤더니 고려대 서서문학과예요. 서서문학과 스페인어과죠. 그러다 보니까 외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원외고네 이렇게 딱 확인하면 3.6등급짜리도 고대에서는 뽑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 학교 애들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면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건국대 5등급짜리가 붙어요. 실제로 그것도 대원외고거나 명도외고거나 한영외고거나 이런 친구들을 뽑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뽑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일반고를 다니는데 라고 하면 이런 내신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보통 일반고 아이들 위주로 들어가는 학과를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앞서 이렇게 보이는 고려대로 따지면 1.99등급, 2표에 들어가 있는 모여서 2.2등급, 여긴 자세하게 학과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2.3등급, 2.4등급 이런 학과들은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뽑은 학과들이거든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요 정도 애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나 일반고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는요. 이렇게 맨 하단에 있는 낮은 내신 등급으로 어떤 애들이 들어갔어, 어떤 대학교에 이 자료를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가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그냥 1학년, 2학년 친구들이라면 3학년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께 쌤, 우리 학교는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A대학교인데요. A대학교를 들어가는 선배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았죠?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신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꼭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입시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종합전형이 왜 줄었는지 여기 보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했지만 고대, 연대가 약 300명 이상이 모집 정원이 증가했어요. 이 인원은 왜 증가했냐면 교과 전형이 그만큼 줄었거든요. 이들 대학교가. 그래서 이 인원을 모두 다 종합으로 옮겨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와, 상위권은 늘어났는데 어디가 줄었냐? 홍대가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준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고대가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연대, 고대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요소가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올해 고3 친구들이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6% 정도의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작년하고 모집 인원이 똑같더라도 6% 정도의 경쟁률이 떨어져야 정상인 건데 거기에 각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인원이 다 늘어나 있죠. 연대, 고대는 10% 이상의 인원이 또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경쟁률은 또 10% 이상이 또 줄어들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쟁률이 10대 1 정도가 됐던 학교면 올해는 8대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연대, 고대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맞겠죠. 그러면 추가 합격자 인원이 똑같아지더라도 실제로 경쟁률이 이만큼 내려가니까 무언가 합격선도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작년보다 연대, 고대는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대는 바로 밑에 대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모집 인원이 줄었대요. 하지만 연고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죠.
그럼 성대까지도, 한양대까지도, 서강대까지도 올해는 들어가기가 더 쉽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난해보다는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2 친구들은 올해 고3의 입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올해 우리 고2 친구들하고 고3은 학생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늘긴 하지만 내년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종 인원이 주요 대학교는 다소 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뽑아요. 네 가지로 뽑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면접이 있냐 없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부 대학교가 뭐가 있다라고 보일 수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의예과들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약학과까지도 있는 학교가 꽤 많아요. 이런 의대부터 약학과, 수의대 뭐 이런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냥 일반 학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맨 위에 있는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정도까지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학교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서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물론 면접이 있는 대학교는 면접이 중요하긴 한데 면접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 상대적으로 떨어지냐면 면접이 물론 당락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상대적으로 떨어지냐면 이게 1단계를 2배수 뽑는 학교도 있고요. 3배수 뽑는 학교도 있고요. 5배수까지 뽑는 학교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10명 뽑는 학과에 1단계 서류 평가를 해갖고 10명 모집에 30명을 1단계로 걸러내서 면접 대상자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이 종합전형은 수시는 여러분들이 6장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중복 합격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 합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결과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대학들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뭐 대학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고려대학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어요. 위에 있는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학업 우수자 전형은 4개 영역이 평균 2등급쯤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문과 쪽에 노노문, 서서문 이런 건 3.6등급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까 했지만 외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외고 학생들, 여기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외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꽤 있을 텐데 외고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수능 최저도 준비를 해요. 수능 공부를 대부분 서울 쪽에 있는 외고는 다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학업 우수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는 상위권 외고 학생들한테는 크게 이것 때문에 이 전형을 쓸 수 없다라고 본인한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뒤로 조금 많이 밀리는 편이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봤더니 자연계는 1.67등급에서 2.58등급으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차세대 통신학과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조금 점수가 낮았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건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 정도에서 끊기죠. 와, 고려대학교 학업수자 전형은 왜 이렇게 내신이 다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영재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 우수 전형에는 자연계 친구들은 이런 특목고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고 전국 단위나 광역 단위 자사고 정도까지가 지원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래에 있는 계열 적합형은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친구들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6등급 정도까지도 합격을 하더라. 왜요? 과학고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있는 위의 전형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 적합형 위주로만 지원을 하게 되니 내신 성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학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니까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겁니다. 계열 적합형이라는 말이 내가 이 계열에 적합하게끔 수학 내신, 어떤 특정 과학의 내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떨어지는구나. 물론 이게 일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신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수능 최저가 없어서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아래쪽에 있는 것도 왼쪽에 국제, 이게 가장 내신이 낮죠. 문과 쪽에. 국제학과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과인 거죠.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을 좋아하니까 4등급 대들도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맨 위에 1.98로 되어 있는 행정학과는 외고 학생들하고 전공적 합성이 잘 안 맞죠. 일반고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2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반고 친구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학교육 1.74.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이런 쪽은 수학교육학과 이런 쪽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반고 친구들 중에 수학교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이건 교사들은 성실성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선호한다. 반면에 의료학과, 이게 자연계 모집학과이긴 하지만 이거 문과 친구가 의료학과 자연계로 지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지원해도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요. 과학고 애들이 지원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을 생각하시면 된다. 아래 경희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에 이제 오른쪽에 자연계 보면 치의학과 1.7등급 되어 있고요. 약학과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예과라든지 이런 쪽은 수능 최저가 상당수 대학교가 있는데 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나 위에 있는 한양대학교나요, 성균관대학교나 연세대, 서울대 등등은 영재학교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학과건, 의예과건, 치의학과건 이런 모집 정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인원을 영재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학고, 영재학교,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친구들을 뽑다 보니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고 친구들이 이 내신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보면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입시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발표하는 이 입시 결과를 보이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은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요. 수능 전형은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데 종합 전형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위에 전과목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전형은 반영되는 교과목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종합전형은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 물론 반영되는 교과목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대학교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전과목 내신을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모두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는 종합전형은 사람이 판단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자연계인데 제2외국어 성적이 되게 낮아요. 이러면 대학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친구는 무언가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 항목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교과목의 내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타 과목의 내신도 너무 많이 떨어지게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다 적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지원학과 연관 과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겠죠. 수학과를 지원할 친구들은 수학 내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자연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확률과 통계 수업을 안 듣는데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좋겠죠. 그래서 수학 내신이 정말 좋으면 수학과 지원하는데 용이한 거고요. 거기다가 물리 내신이 좋으면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이런 쪽의 원서를 쓰는데 물리1, 물리2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여기다 화학공학과를 쓰겠다고 하면 화학의 내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무언가 연관 과목의 내신이 다른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의 내신에 비해서 먼저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그래프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라고 대학들은 평가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신은 시행착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처음부터 적응을 잘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내신은 조금 안 좋더라도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조금씩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에 부합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1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을 조금 망쳤다.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1학년 1학기 내신은 잘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약간의 핸디캡이 생기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으로 보면 핸디캡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발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모든 대학교가 폐지가 됐어요. 거기다 이제 독서 활동 사항도 기재가 안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테마는 두 가지가 남아요. 첫 번째가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이제 또 하나의 평가 요소로 남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자율활동 등등이 또 하나의 평가 대상이긴 하겠죠. 이런 동아리까지, 이런 활동들까지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우 중간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누가 적어준다고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줘요. 언제 적어줄까요? 라고 질문하면 각 학기가 끝날 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게 언제죠? 끝나는 건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방학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방학이라는 건 이제 학교가 논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8월 1일부터 이제 1학기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1학기에 중간과정이 끝났고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도래해요.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면 7월 10일쯤이 될 거예요.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은 내가 1반의 1번부터 내가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엇이라고 적어줘야 될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선생님이 이걸 잘 기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지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다. 그럼 생각을 우리가 잘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번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번을 교과목별로 이렇게 적어지는 거겠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또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자연계 친구라고 하면 점점 과학 과목은 점점 배우는 내용이 깊이 있게 무언가 수준이 높아지겠죠. 국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1학년 친구라고 하면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2년 6개월 동안의 플랜을 잘 한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 국어 선생님께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고 2학기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은 내용이 적힐 수 있게끔 만들고 2학년 때가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적힐 수 있게끔 만들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나의 진로와 연관되는 내용이 적힐 수 있게끔 만들고 3학년 1학기 때 그 진로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이 적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무언가 스토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잘 정돈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플랜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세특 관리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번에 1학기 때는 내가 기말고사가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요 내용과 연관된 내용 중에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으로 뭔가 선생님께 적힐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을 질문해야지 라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방학할 때까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선생님께 질문할 여러 가지 거리를 찾아서 질문거리를 던지는 거죠. 선생님께 계속. 선생님, 요번에 제가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이 단원과 관련된 조금 더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이런 쪽에 조금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방학을 하기 전에 쌤, 제가 요번 여름방학에 선생님께 기말고사 끝나고 질문했던 이런 내용을 모티브 삼아서 요번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단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의 학습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선생님께 방학을 하기 전에 뭐 감사의 편지로 1학기를 마치며 뭐 이런 등등으로 선생님께 어필을 해주고 나면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는 강남이라는 친구에게는 처음에 이 세특이라는 내용을 이런 스토리로 적어줘야 되겠구나. 무언가 이제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쭉 플랜을 잘 짜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른쪽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내용 중에 이 친구는 인성 부분에서 어떤 친구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어떤 친구야, 무언가 솔선수범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 이런 등등을 적힐 수 있게끔 무언가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은 교과목 선생님하고 다르게 이 내용을 언제 적어 주시는 거냐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학기 말이 아니라 연말에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적어 주시는 거거든요.
1월 달, 2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께는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조금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학생부 종합전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내신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세특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대상으로는 제가 강남인강뿐만 아니라 서울런이라는 곳에서 수시 설명회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이런 콘텐츠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수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를 많이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꼭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면접이 있냐 없냐가 대학의 무언가 합격선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제 자소서라는 건 모두 다 폐지가 됐지만 실제로 면접이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이 무언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도 실제로 이제 변동이 되게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 자소서 폐지,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3 친구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기말고사까지 잘 준비한 다음에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학생이건 전국에 있는 학생이건 일반고 친구들은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신은 주요 과목들은 3등급 수준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뼈대가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건 그 주요 과목 중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된 과목은 2등급대 성적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기본적인 토양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교과보다는 종합이 유리해. 나는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무언가 도피처로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은 게 종합전형이기도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영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합격하는 비중이 주요 대학교 모집 정원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 인원이 33%다라는 이 숫자는 그냥 전체 대학의 정원의 33%일 뿐, 자사고, 영재고를 싹 빼버리면 16% 정도밖에 일반고 TO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면서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실제로 나중에 무언가 결실로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다른 전형도 하나하나 꼭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전형을 잘 찾는 우리 강남 인강의 학생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